안녕하세요. 슬픈 돌고래입니다. 오늘 아재돌룸 촬영하려고 촬영지에 왔는데요.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던 두두님이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혼자 응원차 와주신 공부방 회원분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홀로 앉기를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제 카메라 앞에 너무 혼자 있는 게 어색해가지고 아재돌룸을 위해서 준비했던 주제이긴 한데 혼자 얘기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홀로 앉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보이시겠죠? 뉴스 제목인데요. 오늘은 김어준 씨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은 모르는 걸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봐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김어준 씨를 처음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꼼수다 라는 팟캐스트 때문이었어요. 2011년 정도에 저도 그때 이순신 프로젝트에 가담을 해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를 듣게 됐죠. 그분이 굉장히 그 정권 시절에 이명박 시절, 박근혜 시절에 거기에 저항하면서 게릴라 같은 팟캐스트 방송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씨를 발굴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작지가 않다. 그런 상황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데 최근에 몇몇 이슈들에 대해서 김어준 씨의 발언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었어요. 지금 잠깐 띄우는 거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계속 미디어에 수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미향 씨를 감싸는 듯한 발언들을 했고 그 전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게 됐을 때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들을 했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김어준 씨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제 방송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은 많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 김어준 씨는 능력이 그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면 선동, 좋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굉장히 뛰어났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도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김어준 씨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 크게 이슈가 되는 거는 그 능력이 큰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의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시절부터 제 생각에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좀 다르죠. 이명박 박근혜 시절하고 지금의 시절하고는 일단 정권이 넘어갔고 넘어간 정권이 김어준 씨가 그렇게 바래왔던 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정권들에서는 김어준 씨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류가 아니었죠.
비주류인데다가 저항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분들의 공감, 지지를 얻게 됐던 이유는 그 이명박근혜 정권이 워낙 부도덕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의의 편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어준 씨의 막말들, 자극적인 언사들이 재미로 느껴졌고, 왜냐하면 힘이 없었을 때니까 저항으로 느껴지지, 월권이라든가 미디어를 쥐락펴락한다든가 사람들의 의식을 여기 하는 것처럼 무슨 몰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정권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주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발언들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뭐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변하니까. 하지만 그 행동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동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몇 개가 약간 헛스윙을 한 거죠. 헛발을 짚어서 이렇게 미디어의 반발을, 시민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선동들이 지적되고 이슈가 된다고 해도 그 지지가 크게 변하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김어준 씨는 전부터 그래 왔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주류에서 주류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가 더 실려서 이슈가 된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말들이 이슈가 된다고 해서 지지하는 층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거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현 상황이고,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까지를 얘기해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 계속 지지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동영상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영 논리가 있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에 저항하는 진영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굉장히 크게 활동을 했고 그 진영이 지금 주류가 되도록 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어준 씨를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 씨가 저런 잘못된 말들을 했을 때 저거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떨어져 나오려면 민주당이라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파에서도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의 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파적인 논리에 의해서 감싸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슈가 돼도 거기에 영향을 아직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확증 편향,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내가 하나를 믿고 신념이 생기면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이게 걸러지는 거죠. 그게 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깨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까지 나왔겠죠. 근데 우리는 그 깨지는 경험도 해봤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IMF라는 큰 충격이 있었죠. 그래서 정권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있었죠. 그래서 또 정권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한번 편을 정했다고 해서 계속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가진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큰 경험이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잘 안 변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변할 거다 혹은 변할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 이렇게 단정을 지으려고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사람의 경향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고, 김어준 씨가 활약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 구도가 있고, 비주류에서 주류가 된 이 구도 하에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편향들까지 알게 되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편을 갈라서 무조건 내 편 감싸기, 상대편 공격하기가 결과적으로 좋으냐, 옳으냐,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아니겠죠. 직감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한 편만 사는 사회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나 아니면 적 이런 것들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뭐 정의연을 공격하면 뭐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들이 굉장히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라 굉장히 뒤로 가는 느낌인 거죠. 아까 확증 편향이 깨지는 경험을 몇 번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영 논리로 해서 사람들이 억압되고 했던 경험도 우리는 했어요.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 후에 계속됐던 빨갱이 논란, 그 다음에는 지금 되고 있는 친일파 논란, 뭔가 색깔을 덮여 씌우는 거죠. 여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한 사람도 여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로 색칠을 해버려서 단정 짓고 이제 적대시하는 것들을 해왔죠. 그게 지금도 된다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뒤로 가는 느낌이라는 거. 앞으로 가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뒤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김어준 씨 1인에 지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도 일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들을 차근차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진영 논리에 대해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는데 그 생각하는 대안이 다를 뿐인데, 이들 사이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그런 데에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그쪽으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던 그전 정권들의 사에서는 그 부패한 세력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고 지적을 받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진영 논리가 끼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진영 논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진영 논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얘기를 드리는 거는, 강력한 만큼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같은 사람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잖아요. 제가 뭐 아는 게 많거나 외국에서 살다 와서 지금 상황이 생소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저도 굉장히 익숙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영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김어준 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스피커로서 진영 논리를 공고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김어준 씨를 어떻게 좀 노력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혹은 경험을 하게 돼서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점점 넓어져서 이 진영 논리를 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편 내 편 얘기하기 전에 네 편 내 편 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저는 지금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괜찮나요? 네. 그럼 오늘 김어준 씨의 기사로 우리의 진영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찍은 홀로 앉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